미리 깔아준다고. 육성 이렇게 다 됐죠? 일단 전달해서 육성을 하겠습니다. 새해 가장 이상한 결정. 자, 문태유거든. 언제인지가 중요하지 않은 꽤 오랜 기간 별다를 것 없이 파고난 시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곳에 공작새만한 크게 이름 모를 새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엔 너무 아름다워서 모든 새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새가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새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과 관심을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그 시선과 관심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다른 새들과 새로운 나무로 놀러가고 못 먹어본 애벌레들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즐기며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 마을엔 한 가지 전통이 있었습니다. 매 첫눈이 온 다음날 다 자란 암컷들이 수컷 새들을 지목해 결혼을 하는 것이었죠. 어김없이 첫눈이 내렸고 이제 그 아름다운 새도 다른 새를 지목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온 마을의 시선이 아름다운 새의 결정에 쏠려 있었죠. 마을에서 가장 크고 튼튼한 새, 가장 잘생긴 새, 가장 노래를 잘했던 새들이 내심 자신을 결정하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새의 결정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지목을 받은 새는 마을에서 가장 못나고 볼품이 없는 새였죠. 그 새는 못나고 볼품이 없었지만 동시에 마을에서 가장 튼튼하고 큰 둥지를 짓는 새였습니다. 아름다운 새의 결정은 자기 자신 말고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큰 둥지에서의 안정된 삶은 날이 갈수록 지루하고 따분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름다운 새는 예전처럼 다른 새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못난 새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잘것없는 자신을 선택해준 아름다운 새가 고맙고 그래도 밤이 되면 다시 자신의 둥지로 돌아와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으니까요. 그렇게 또 한 해가 지난 날 못난 새는 1년 동안 아름다운 새를 위해 몰래 만들었던 새 둥지로 아름다운 새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둥지는 이제껏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크고 튼튼하고 아름답기까지 한 둥지였습니다. 아름다운 새는 다른 새들과 매일 시간을 보냈던 자신에게 화를 내기는커녕 이렇게 큰 선물을 준 못난 새에게 미안했고 스스로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름다운 새는 다시는 이 둥지를 떠나지 않겠다며 자신의 날개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둥지 안에서 다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못난 새가 물어다주는 애벌레만을 먹으며 그 새만을 바라봤죠. 못난 새는 그런 아름다운 새를 위해 평생 먹을 먹이를 둥지에 모아온 뒤 자신도 날개를 부러뜨렸습니다. 이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서로 변하지 않는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날개를 부러뜨리는 것이 마을의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이제 첫눈이 온 다음날 암컷 새가 수컷 새를 지목하면 그날 그 새들은 바로 둥지에 들어가 날개를 부러뜨렸죠. 그래서 이 마을의 수컷 새들은 어린 시절부터 평생 먹이를 준비하고 튼튼한 둥지를 지어야만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모든 새들의 날개가 부러졌습니다. 우연히 이 마을을 지나가던 매가 날지 않는 새들을 발견했고 그 매는 자신의 동료들을 불러 모아 이 마을의 새들을 모두 잡아먹었습니다. 하지만 못난 새의 둥지는 매들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튼튼했고 결국 이 마을엔 못난 새와 아름다운 새, 이 둘만이 남아 매일 서로만을 바라보고 먹이를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둥지 밖을 나가지 않았던 둘은 마을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죠. 둘에겐 그저 서로만이 중요했습니다. 먼 날 못난 새가 늙어 죽고 아름다운 새는 그제야 둥지 밖을 나와봤습니다. 이미 마을은 황폐해졌고 아름다운 새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었죠. 그때 바로 위를 날고 있던 매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이 아름다운 새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렇게 그 공작새만한 이름 모를 새들은 세상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이야기 속에만 존재하는 새들이 되어버렸습니다.